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정 갈등 문제 등 핵심 현안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정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만찬이었던 만큼 열리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장에 다녀오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네, 뭐 김치찌개가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네, 네. 한동훈 대표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마련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고기와 그다음에 상추, 김치찌개 이렇게. 음식은 맛있었다. 자, 음식은 맛있었는데, 자 다녀오신 분들 중에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그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할 말 못하고 듣기만 하는 자리였다. 다소 볼멘 소리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제 만찬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어저께 사실 그 용산 어린이공원 옆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만찬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저희가 못 가봤어요. 네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시간에 야외에서 또 시원하고. 네. 에서 뭐 상황 저는 뭐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뒷담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이 네. 집안 얘기는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밥 먹는 얘기까지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이게 참 민망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밥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담장 밖으로 그 집안 얘기는 나가면 안 된다.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님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찬 장소가 야외였고 모두 발언이나 건배사 같은 거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 아니었다 제가 들었어요. 30명 가까운 인사들 함께 했고 윤 대통령이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게 대화가 좀 오고 가야지 이게 좀 더 이게 으쌰으쌰 하는 건데 좀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 나눈 그런 수준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비정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정형? 네,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모임할 때 식순정하고 사회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회자도 없었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식사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얘기하면 안 돼. 네, 누구만 얘기해야 돼. 뭐 이런 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게 조금 있어도 조금 목소리 높이면은 대통령한테도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는 자리였다. 뭐 물론 당연합니다. 한 대표하고 대통령 거리는 한 몇 바로 미터? 마주 보는 한 2미터? 2미터 안 되죠. 왜냐하면 탁자가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요. 한 바로 1미터? 마주 보는 그래요? 상황이었고 뭐 네네. 탁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옆으로 길이는 길지만 네. 마주 보는 간격이 그렇게 뭐 2미터도 안 되고 한 1미터 1미터도 안 되죠. 무슨 그래요? 탁자가 1미터씩 되게 되겠어요. 가까운 건데. 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밥을 먹었고 저는 마주보고 있는 자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다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요? 이게 소통을 할 수 없는 자리처럼 지금 묘사가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하지 않겠냐. 여기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갔으니까.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일어서서 인사말을 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였다라고 하면 그 맞은편에 있는 한동훈 대표도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게 이게 격에 맞는 거죠. 네, 대통령도 그런 건 없었다 이거죠. 네, 다 같이 그냥 앉아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누구의 순서가 있었다 없었다 발언 기회도 안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옳지 않은 얘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리고 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는 불과 뭐 기껏 해봤자 1미터 정도 네, 사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다. 네, 네. 근데 제 생각에 네. 두 분의 대화를
참석한 사람들도 좀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민정 최고위원님이 이렇게 드시면서 엽기를 세워가지고 좀 얘기 들었다면 어떤 얘기 좀 네, 뭐 기억에 남는 얘기 어떤 다양한 얘기 있어요?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뭐 기사화도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원전과 체코가 아무래도 체코 이제 순방하시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동 내지는 좀 관심이 많았던 얘기라고 하면 예. 집권 이후에 창원을 방문했고 이 특정 기업의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우 에너지빌리티를 방문했더니 예. 그게는 이미 원전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뭐 망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그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산업은행 등으로 하여금 이 뭐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 있고 또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죠. 대우 에너지빌리티 네.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 막 몰두하고 이렇게 그 노력하는 부분들을 네. 보고 오신 부분을 아주 그 생생하게 부분에 대한 묘사.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원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전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소위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 게 결국 전기를 먹는 네. 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에 500기 이상의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상당수를 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선점하자. 노력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 주로 하셨어요. 그래요. 자, 혹시 그래도 대통령과의 식사니까 우리 김민정 최고위원님도 요 말씀은 하나 기회 되면 해야지 하고 준비해 간 거 혹시 사실 저는 이번에 가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자리에 가기 이전에 많이 나왔던 뉴스가 독대를 신청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 그거 하시면 듣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한 대표가? 네. 예. 한 대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통령 얘기는 이제 원전 얘기 좀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또 일반 시민들은 또 그게 이게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이라든지 뭐 배춧값 이런 물가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 만한데 그런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사실 의정 갈등에 대한 얘기가 주제이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참석자들에게 어느 상임위에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물으시고 또 각 상임위에서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나눴고요. 그러나 지금 현안에 대해서 현안 1 현안 2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과 그리고 이 정책위원장 이런 분들은 새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하자, 같이 밥 한 먹자. 새로 그 성격이 임명이 됐으니까. 강했다? 네,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때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죠. 네. 자, 여튼 우리 김민정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부린 그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견례만 하고 온 거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자주 만나지도 않으면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당의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저희가 어떤 현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상의하고 가서 현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꺼냈다라고 하면 또 그에 대한 대답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다 해서 논의하고 가지도 않았고 그냥 가서 있다가 왔는데 이게 우리가 많은 저녁 약속들을 하지만 네. 그 저녁 약속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무슨 현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끝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네.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식사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되게 부정적이거나 약간 왜 당정 관계 이게 삐걱하고 있나 이런 톤으로 아마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측면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스타일 차이? 생각을 무슨 합니다. 뜻이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 대표는 뭐든지 다 언론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뭐 독대를 신청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신청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거 언제 하고 이런 거는 직접 얘기해도 되고 이게 또 언제 날짜가 조율될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걸 또 언론에 먼저 얘기를 확 해버리면 네.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쪽에서는 것이고요. 좀 불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네. 스타일들에 있어서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네. 사실 뭐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대통령께서 만나고 또 그 만나는 분들한테서 민심의 동향, 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가 만나고 왔어. 내가 만나자고 전화했어. 네. 막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특히 이제 집안 얘기는 좀 단박을 안 나가는 게 그러면서도 정말 정부가 민심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우리의 입장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마치 야당 당대표처럼 좀 독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게 이 스타일이 그러나 또 저는 한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 대표의 스타일이니까 뭐든지 다 공개한다.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든지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게 한 대표의 스타일인 것이고 그러나 또 집권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왜 언론 플레이하냐?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다 언론에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한 집 식구 맞아?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우리가 가족 간에도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뭐 자식도 다 아롱다롱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합하고 또 그 화합하는 가운데에서 보다 더 좋은 국정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 그것이 또 국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의원님 지금은 이제 독대를 이게 독대 요청했다는 걸 공개했냐 안 했냐 이거 스타일 차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독대 자체만 놓고 보면 자 또 어제 만찬 후에도 홍철호 정무수석 통해서 독대 재차 요청했다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앞에서 제가 이제 담장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소통이 일일이 다 언론에 공개된다라고 하면 과연 신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 대표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신뢰를 가지고 아낌없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좀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튼 두 분의 독대 이거는 여러 관계 여러 만남 다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독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단시일 내에 두 분 독대가 좀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저는 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라고 하면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은 뭐 특정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 시간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종 영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간 몇 분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어저께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독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김민저 최고위원님 말씀은 어제도 말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당연합니다. 왜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얘기라고 하는 게 뭐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다 준비해서 뭐 이게 낭독하는 것이어서 끼어들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얘기를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근데 의정 갈등 부분의 어떤 미묘한 부분이나 김 여사 부분의 미묘한 부분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네. 들어서 다른 어떤 뭐 전문가라든지 라고 한다면 혹은 다른 언론인이라든지 그러면 그 앞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단둘이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 갔던 우리들도 당의 지도부이고요. 또 대통령과 같이 배석했던 분들도 용산에 다 수석 비서들이었습니다. 네네. 비서관들이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제와 같은 귀한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어젠다를 꺼내지 않은 것은 조금 저는 실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이건 너무 돌직구성으로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보였다 아니다. 어저께 자리에서 봐서는 저는 뭐 감정의 골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래요? 다만 이게 이제 한번 굴러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제가 최고위원회 비공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자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소위 커플링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내가 이겨야 너가 죽어야 내가 이긴다.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 같이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가야 서로가 다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협력하고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센 지금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야를 상대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도 더 나빠지고 한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여권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왜 이 갈등이 있다고 비춰지는지도 저는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네.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평론할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때 이건 너무 빠르다. 네. 왜 이런 인사를 하시느냐 이런 식의 평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네. 독립운동하듯이 수사를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임명을 했고 또 법무장관으로서도 훌륭하게 그의 직을 다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다.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결국 선거를 맡고 나서부터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부터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삐걱거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게 다 갈등을 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네. 본다라고 하면 그 삐걱거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분의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고 두 분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은 가끔씩 상할 수 있어요. 특히 아마 같이 감정이 상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더 섭섭하지 않을까요? 윗자리에 있던 사람이 좀 더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당 대표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위를 그럼 무시해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한 당의 공당의 대표이고 뭐 63%의 높은 지지율로 네. 당선되었다라고 하면 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또 위상도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작은 갈등을 할 때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